네, 반갑습니다. 네, 1인 1책 김준호입니다. 모든 국민이 한 권의 책을 쓰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인 1책을 그러면 어떻게 좀 만들어낼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글쓰기가 유행이에요. 많은 데서 이제 글을 쓰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거하고 책을 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이제 운동으로 볼 때는 100m 달리기가 있죠. 100m 달리기가 있습니다. 그 100m 달리기는 되게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반면에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라톤은 지구력이 중요하죠. 42.195km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균등하게 이렇게 달려야 합니다. 그럼 뜨는 방식이 틀려요. 저는 글쓰기와 책쓰기를 좀 여기에 비유합니다. 글쓰기는 짧아요. 호흡도 짧고, 예, 바짝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만 책쓰기는 일단 깁니다. 보통 A4 용지 기준으로 해서 100장, 적게는 80장 이렇게 분량이 되거든요. 10포인트 기준입니다. 이런 정도의 분량을 쓴다는 거. 그러니까 양적으로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책은 어떤 컨셉이 있습니다. 그 컨셉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가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한 장 한 장 이렇게 쓰는 글쓰기와 A4 용지 100장 정도의 분량의 책쓰기를 쓴다는 거는 좀 다가가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을 쓰게끔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마음을 먹으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이 바뀌어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4가지 습관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습관이 궁금하시죠? 네. 저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기록하는 인간이 되자. 최근에 제가 기획한 책입니다. 기록하는 인간의 저자는 36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20대, 20살 때부터 일기를 썼던 겁니다.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일찍일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렇게 30년 동안 일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저자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성찰하게 됐다. 그리고 이 군대 생활 36년 동안을 이렇게 버틴 거는 나의 그 일기 쓰기였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일기가 요번에 인정을 받았어요. 또 국가기록원에 일기가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개인적인 명예도 얻으시고 또 이런 책도 쓰게 되시잖아요. 기록하는 인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기록 많이 하시나요? 네. 표정들을 보니까 많이 안 하시네요. 네. 오늘 당장 시작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일기를 씁니다. 일기 쓰는 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글 쓰는 또 훈련이 되세요. 그래서 나중에 글쓰기나 책쓰기에 많이 유리하십니다. 근데 전혀 일기 쓰기나 이런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글 쓰는 게 너무 낯설어. 그래서 한 줄을 잘 못 쓰시더라고요. 한 줄. 한 줄을 잘 못 써요. 근데 일기를 쓰게 되면은 이제 자기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유자재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은 기억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모든 기억을 다 넣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메모하는 거, 일기 쓰는 훈련이 되셔야지 그것들이 나중에 다 가치가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메모, 또 일기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꼽습니다. 일기만 써도 여러분들이 책 쓰기에 성공할 수 있다. 기록하는 인간이 돼보자. 이거를 제 1순위로 꼽습니다. 두 번째는 독서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책들 많이 읽으시나요? 네. 좀
좀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게 많이는 안 되더라고요. 10권도 안 돼. 예. 출판계가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이나 이제 이런 또 읽는 것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읽지는 않지만 이 책 속에서 다 그 안에 컨텐츠가 살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로 들었던 성당 언니 고진경 저자는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61세에 굉장히 이제 나이도 많이 드시고 갑자기 이렇게 글을 쓰시게 됐는데 너무 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죠. 어떻게 이렇게 글을 씁니까? 그랬더니 글 쓴 경험은 없다. 그렇지만 책을 많이 읽었다. 아, 그게 비결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쓰는 라이팅은 인풋이 많이 돼야 됩니다. 많이 들어와 있어야지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들어와야 된다. 그러려면 많이 읽으셔야 돼요. 네. 보통은 우리가 한 권의 책을 쓰려면요, 몇 권을 읽어야 될까요? 100권입니다. 100권. 네. 100권 정도는 읽고 그 분야에서 해박해야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제일 안타까운 것이 이거는 나만이 쓰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점에 가시잖아요. 우리 교목 뭐 어디 큰 뭐 광화문에 있는 그 서점에 큰 데 가시면은 없는 책이 없어요. 오죽하면은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고 다시 발견하는 것이다. 뭐 이런 책이 또 요새 베스트에 올라가고 있어요. 다 발견되는 겁니다. 다 있어요. 그것을 얼마큼 자기 것으로 이렇게 갖느냐, 독서를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제 책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읽는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표현하는 인간이 되자. 지금 시대는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SNS 하시잖아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거에 이제 사보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사보 같은 게 이제 과거에 좀 많았는데 요즘에 점점 종이 사보가 줄어들잖아요. 대신에 그런 거를 이제 인터넷 환경이 다 대체했어요. 근데 과거에 그런 사보 같은 경우도 10,000부도 찍고 5,000부도 찍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SNS, 페이북에 최대 친구가 몇 명입니까? 5,000명이잖아요. 내가 글을 하나 올리면 5,000명한테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5,000명. 페이지 같은 걸 만들면 또 무한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알리고 싶은 거를 내가 딱 쓰면은 5,000명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이 얼마나 큰 전달 효과예요. 근데 이런 어떤 전달 효과가 있는데 이걸 활용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뭐 취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리시면은 내 팬이 생기게 된 겁니다. 책이라는 거는 독자가 있어야 되죠. 일부 저자는 독자를 고려를 안 해요. 내가 쓰고 싶은 걸 쓰겠다라는 것도 맞지만 독자가 읽고 싶은 거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런 것들을 항시적으로도 또 이렇게 댓글이 있잖아요. 댓글에 이렇게 물론 이제 악성 댓글은 좀 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또 개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소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것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SNS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표현하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브랜드라는 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내가 주장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올릴 때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블로그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의 얘기 듣고서 오늘 당장 안 하시는 분들은 계정을 만드세요. 돈이 듭니까? 돈 안 들어요. 무료예요. 근데 그게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자꾸 할 때 이게 쌓여서 자기의 컨텐츠가 돼서 이제 책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 나는 요거는 나의 컴퓨터 폴더에만 기록해서 나만이 볼래. 이런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그렇게 알려낼 때 그것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책을 쓰게 되면은 저는 보통 4,000부 이상은 생기면 좀 괜찮은 출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내가 쓴 책, 이 책이 4,000명 정도가 읽는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4,000명 정도가 읽으면 막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강연 한번 해달라. 와가지고 뭐 좀 컨설팅 좀 해달라. 당신은 20대 젊은 청년인데 와가지고 우리 회사에 꼭 와주세요. 이렇게 변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4,000명의 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요즘에 다 불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몇 부 안 나가고 창고에만 계속 쌓이는 책들도 많아요. 그러면 창고에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비용만 나가요. 그래서 책을 내가지고 출판사가 이렇게 곤욕을 겪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하는 사람이 돼서 보통 펜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나의 펜이 있어야지. 출판 기념회를 해도 이렇게 와주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책을 내게 되면 하게 되는 게 출판 기념회. 근데 그 출판 기념회를 하겠다는 저자가 있고 못 하겠다는 저자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표현하지 않는 저자들이 못 하겠다 그래요. 내가 출판 기념회 불러도 몇 명 안 올 텐데 뭐 이래서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평소 자신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자기가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그런 행사에 자기가 자꾸 가고 그래야지 거기서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 내가 먼저 그 기회를 찾아가는 거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상 최고의 대학이 무슨 대학입니까? 무슨 대학이죠? 최고의 대학. 네. 김은국 씨가 총장으로 있는 대학. 들이대학교가 있어요. 여러분들 들이대지 않고서는 기회 안 생겨요. 네. 뭐든지 여러분들이 들이대야 됩니다. 20대의 특권이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계속 들이대잖아요. 이렇게 들이대다 보면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걱정 안 해요. 지상 최고의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무슨 고등학교죠? 아니면 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또 신흥 명문 고등학교가 등장했어요. 알파고. 알파고는 무적이에요. 하여튼 이제 그런 배경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할 때 하나의 이제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거를 신경 쓰시면서 SNS 활동이라든가 블로그 활동에 매진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매일 그 쓰는 습관을 갖자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뭐 플래너라든가 다이어리 같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록하고 이제 매일 좀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 나는 이제 너무 바쁘니까 특정 시기를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책 쓰기에 성공하는 분들은 드물더라고요. 그런 분들보다는 지금 당장 시작하는 분들 매일매일 쓰는 거죠.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쓰는 것들이 이게 이제 쌓여가지고 결국은 잘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잘 써져요. 글이.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형 인간이어서 아침 시간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반대로 밤에 잘 쓰는 분들도, 밤에 아주 활동력이 좋으신 분들, 밤에 쓰시면 돼요. 네, 그런 분들은 또 밤에 활성화된 분은 밤에 쓰고, 밤이나 아침이나 자기가 시간을 내서 쓰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성실성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은 못 해내야 돼요. 자기가 매일매일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고서 도전하라. 그래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이런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임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책의 설계도를 그려라. 책의 설계도가 뭘까요? 바로 목차와 같은 겁니다. 구조잖아요. 네, 책의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봐야죠. 여러분들 책의 구조 이렇게 만들면 이미 이제 다 읽지는 않아도 대략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서점에 가셔가지고 책 이렇게 표지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목차잖아요. 목차를 보면 대략 이렇게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목차를 보고 그것을 좀 구성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잡는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큰 제목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목을 생각하면은 늘 거기서도 걸려. 그렇지만 제목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그 추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독자들한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목에 담는 거죠. 제목이 이렇게 있으면 일단은 좀 편해져요. 나는 이런 책을 좀 쓰고 싶다. 근데 이런 책을 이렇게 쓰고 싶다라는 거에서만 끝나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거기에서 더 한층 들어가서 이제 목차를 만드셔야죠. 목차를 만드시는 거. 그럼 중간 제목이 있겠죠. 중간 제목. 중간 제목을 5, 6개 이렇게 잡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5, 6개 잡는 중간 제목 아래에는 소제목을 잡으시면 돼요. 하나의 중간 제목에 6, 7개의 소제목을 잡는다. 그러면은 한 40개가 넘어가서 한 50개 정도의 소제목 꼭지가 있잖아요. 그 꼭지를 하루에 한 꼭지를 쓰면은 쉽지는 않아요. 하루에 한 꼭지 쓴다는 건 쉽지는 않아.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하루에 한 꼭지를 쓰게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50일에 이제 한 꼭지. 근데 이제 막상 하면 이제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불가능한 그 꼭지는 아니에요. 저 역시 굉장히 그 책을 쓰다 보면은 힘들어요. 이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내가 왜 일을 시작했을까? 내가 왜 나는 기획만 할 걸.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 고난의 시간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몰입을 좀 또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책을 한 권 쓰게 되면은 몰입을 해야 돼요. 자꾸 이제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또 이제 쓰고 싶은 이제 얘기들이 이제 생겨나요. 그러면 이제 그거 얼른 내가 적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할 때도 거기서도 막 아이디어가 와. 이렇게 아이디어도 이렇게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속 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고통이 아니라 조금 기쁨을 얻게 돼요. 너무 보람되다. 그러다 보면은 책이 한 권 나오고 그 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읽게 되면 작은 승리감을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처음부터 좋은 직장, 처음부터 좋은 성공, 소년 등과라는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 치고 나중에 그렇게 잘 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20대 시절에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도 해보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작은 승리, 책을 이렇게 써가지고 출판사하고 계약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나 얻게 되면 더 큰 자신감으로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승리를 하셔야 돼요. 작은 승리도 못 해본 사람은 큰 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이라는 거는 그러면 출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00% 출판할 수 있는 방법, 이 4가지. 예.
책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수익 출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자가 이렇게 투자하는 걸 투자 출판. 그 다음에 한 부부터 300부까지도 출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책 출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 네 개 중에 청년들한테는 전자책 출판을 좀 권해요. 문턱이 좀 낮습니다. 문턱이 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책 출판 정도는 한번 도전해 보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량도 작거든요. 예, 이런 4가지 방법이 있고 저한테 오시면 그 4가지 방법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방법적인 것까지도 이렇게 배웠고요. 여러분들이 취업에 어떤 그 난관이 있을 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자신의 컨텐츠와 브랜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1인 1책의 철학으로 여러분들이 도전하신다면은 충분히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면 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선생님. 이제 정말 저자를 꿈꾸는 분들이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 어떤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책 쓰기에 A부터 Z까지 이제 그런 전 과정을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뭐 처음에 책을 쓰시는 분들은 아이디어도 없는 분도 계세요. 전혀 생각이 없는 분. 그랬을 때 아이디어를 드리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출판 트렌드 같은 것들도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보다 더 기획적인 면에서 이렇게 효과적인 준비가 좀 될 수 있고요. 좀 가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가요? 그분들은 이제 그 기획을 어디에서 이렇게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 하시더라고요. 무슨 책을 써야 될지를 사실 몰라 하세요. 네.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본인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초반에 저는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나 스토리 이런 컨텐츠를 제가 발견을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분한테 맞는 최적화된 어떤 출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작정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출판의 어떤 접근은 좀 다르거든요. 뭐 자서전 출판도 있을 수 있고 에세이도 있을 수 있고 비즈니스 관련한 서적도 있을 수 있고 자기계발 서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처럼 내가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저자가 갖고 있는 니즈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기획의 접근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책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제목을 정하고 또 구성안을 정해서 목차를 정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인 것 같아요. 사실 제목이 책에서 거의 80%의 독자를 끌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제목을 잘 정할 수 있는지 그런 비법이 좀 있을까요, 선생님? 네, 저도 이제 처음부터 제목을 잘 진 거는 아니고 뭐 지금도 뭐 아직 부족한 건 많지만 200권 정도의 책의 어떤 제목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제가 좀 생각해 볼 때는 이제 서술형 제목이 있고 보통 보면은 서술형 제목이 있고 또 이렇게 단어형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제목이라는 거는 좀 더 비유적인 것이 좋아요. 우리 제목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제목 아시죠? 근데 그 책이 원래는 You are excellent라고 하는 원제 제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책이 별로 안 나갔어요. 근데 출판사가 이제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제목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제 책의 판매 부수를 기록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약간 비유적인 표현으로 좀 재밌는 제목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도 꼭 부제는 그 책이 갖고 있는 컨셉을 좀 건드려줘야 돼요. 그래서 부제와 제목이 좀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 요령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산뉴스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되는데요.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청년들이여, 취업에 성공하고 싶은가? 1인 1책에 도전하십시오. 네, 이 네. 말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네, 오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내 삶의 이야기를 가장 잘 소개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인생 책 한 페이지를 잘 멋지게 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